나는 나름 잘 산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교수로서 사회적 지위도 있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도 있다.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지적이며 내조도 잘하는 여자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고 강의실에 서서 학생들 앞에 선다. 학생들은 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동료 교수들은 예의를 지킨다. 회의가 끝나면 연구실로 돌아와 조용히 커피를 마신다. 이 모든 일상이 나는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혼자 있는 밤이 되면 항상 같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부효자, 가난했던 나의 부모,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부모. 그래도 끝까지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부모가 싫고 미웠다. 친구들이 학원 이야기를 할 때, 유학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늘 조용히 웃기만 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달랐다. 결국 부모는 모두 떠났고 그제야 나는 후회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후회가, 이 기억이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내 삶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강의는 계속됐고 논문은 쌓였으며 집안은 늘 정돈돼 있었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자식들도 바쁘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 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보람을 느끼며 살았다. 학생 한 명이 교수님 덕분에 진로를 정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강의 평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만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다. 효도, 가족, 희생. 그 단어들은 언제나 나를 피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연구실 정리를 하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을 정리할 때 가져온 것이었다. 그동안 일부러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 사본과 몇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잔고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입출금 내역은 유난히 많았다. 날짜를 보니 내 등록금, 내 첫 전세자금, 내 결혼식 날짜와 정확히 겹쳐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믿고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그들은 늘 뒤에 있었고 나는 늘 앞만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잘 산 인생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아침에 눈을 뜨고 셔츠를 고르고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고 학교로 향했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 익숙한 하루였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일상이었다. 강의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펴고 필기를 준비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들. 나는 늘 하던 대로 강의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설명은 매끄러웠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다. 교수로서의 나는 여전히 제 역할을 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단어 하나하나가 가볍게 느껴졌다. 지식은 전달되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 칠판에 적힌 글씨보다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다. 낡은 통장, 빽빽한 입출금 기록, 날짜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흐려졌다. 강의 중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그 말들은 마치 나를 향한 질문처럼 들렸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희생했고 무엇을 외면했는가. 강의가 끝난 뒤 연구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창밖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부모의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후회는 아직 말이 없었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부모가 살던 동네를 다시 찾았다. 이미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골목 끝 벤치는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자주 앉아 있던 자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체면도 지위도 내려놓고 울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부모를 미워한 게 아니라 가난했던 과거의 나 자신을 미워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집에서의 말투,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작은 친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작은 고마움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별말 없이 반찬을 옮겼다. 그때 자식이 무심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잘 안 하네. 그 한마디에 숟가락이 잠시 멈췄다. 대답할 말은 많았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스스로 정해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을 돌렸다. 그 짧은 회피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난 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는 늘 그렇듯 정리된 서류와 책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메모용으로만 쓰던 아무 의미 없던 노트였다. 나는 처음으로 부모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글도 아니었고 변명이나 미화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 내려갔다. 가난했던 집, 말 수 없던 아버지, 늘 바빴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점점 멀어졌던 나 자신. 글을 쓰다 보니 문장이 자주 끊겼다. 손이 멈출 때마다 마음도 함께 멈췄다. 그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글자 사이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성공한 어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미성숙한 아들이었다.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같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다. 나는 여전히 교수였고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지만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노트에 적힌 문장들을 다시 읽어보며 깨달았다. 부모는 늘 부족한 형편 속에 있었지만 삶에서 도망친 적은 없었다는 것을. 힘들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기대도 요구도 많지 않았다. 그 침묵을 나는 무관심으로 오해하며 살아왔다.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성공을 향해 달려오며 불편한 기억들은 애써 지나쳤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을 늘 다음으로 미뤘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다. 그 깨달음은 달콤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합리화해온 시간들이 한 문장씩 무너져 내렸다. 나는 효율적인 사람이었지만 충분한 아들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강의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덜 쓰기 시작했다. 대신 책임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처럼 성과와 결과를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더 오래 집중했다. 나는 성공 사례 대신 선택의 순간들을 이야기했고 그 선택이 남긴 책임과 후회에 대해 말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질문은 줄었지만 눈빛은 깊어졌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와 짧게 말했다. 오늘 강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칭찬이라기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달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부모를 떠올렸다.
만약 그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성공은 혼자 이뤘다고 믿어왔지만 지금의 나는 수많은 침묵 위에 서 있었다. 2026년이 되었다. 달력이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같은 집으로 돌아와 같은 식탁에 앉는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삶이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밤이 되면 나는 잠시 멈춘다. 성과를 떠올리기보다 그날 내가 외면하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지를 돌아본다. 예전에 나는 늘 앞만 보며 살았고 지금의 나는 가끔 뒤를 돌아본다. 부모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쪽이 아프다. 그 아픔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불효자였고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그 단어를 피하지 않는다. 미화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어른인 척하지 않는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외면에는 반드시 후회가 남는다는 걸 내 인생으로 증명하고 있다.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일까? 높은 자리도 안정된 생활도 아니다. 후회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후회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나는 오늘도 부족한 어른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삶이 부끄럽지 않다.